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많이 힘들었죠. 좀 더 상황을 두고 봐야 되겠지만 오늘은 상황이 많이 바뀌는 모습입니다. 국내 증시 중심으로 일본 그리고 중국 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을 지켜보면서 결국은 한국 증시가 세계 증시를 구하지 않았나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자, 아울러서 이제 관련된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한국 증시가 세계 증시를 구했다. 먼저 이제 한국 증시의 선행성을 둘 수가 있을 텐데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IT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고요. 또한 이제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을 수 없게 우리가 이제 업종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잘 돼 있죠. IT도 있고 또 소재 산업재, 조선철강기계화학, 뭐 자동차 등에서 세계적으로도 최고의 어떤 그런 업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표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외국인 매매에 의해서 주가가 크게 좌우되는 경우가 많은데 역시 대외적 불확성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어떤 선행 요소를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이제 확진자 증가율 감소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상당 부분 회복 추세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확진자 증가율 감소도 중요하지만 세계 최고의 어떤 방역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인에게 뭐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보고요. 상당 부분 어떤 공포 심리로부터 우리 한국 상황이 어떤 상당 부분 또 어떤 위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오늘 이제 우리 증시가 이제 출발서부터 나름대로 이제 견조한 모습이었고 돌려놓으면서 일본 증시가 바로 이제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장 초반 한때 한 4%대까지 폭락을 했었는데 일본도 많이 회복이 되고 중국도 지금 상당 부분 이제 강세를 유지하고 있죠. 장세가 거의 끝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내일 미국이라든가 유럽에도 상당 부분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도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주요 지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원 달러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제 많이 강조해 드리는데, 오늘 이제 어제 증시가 워낙 폭락했기 때문에 오늘 사실 달러당 1223원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격대로 말씀드렸고, 그 가격대도 잘하면 이제 잘못하면 이제 돌파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지금 8,000원 넘게 순매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원화가 강세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하죠. 자, 외환시장은 주식시장에 선행하기 마련입니다. 제 아무리 외국인들이 많이 판다하더라도 지금 원화 가치가 이제 강세기 때문에 결국은 외국인들도 결국은 이제 매도세가 최소한 둔화되거나 혹은 이제 순매수 전환이 임박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2월 7일 이후서부터 외국인들이 거의 한 8조 원 가까이 8조 넘게 순매도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중국 시장하고 이제 이탈리아 증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 이탈리아 증시가 뭐 최악의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우리 증시 그리고 이제 아시아 주요 증시들이 회복이 되면서 이탈리아 증시 같은 경우도 내일은 뭐 나름대로는 상당 부분 어떤 반발매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기타 이제 외국인 매매 동향도 한번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지표 역할하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CGN 같은 경우 이제 진단 키트를 이제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지금 증시하고 이제 역상관관계 있는데 뭐 잠시 우리가 자료를 보도록 하겠지만 CGN 같은 경우 기술적으로 상당히 이제 많이 훼손이 됐어요. 여기서 사실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는 굉장히 힘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아울러서 이제 삼성전자 뭐 우리가 대한민국 증시의 어떤 핵심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 SDI, 카카오 세 종목의 공통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이제 돌파한 종목이죠. 이런 것들이 주도주기 때문에 주도주름은 향후 장세 전망에 상당 부분 어떤 커다란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 여전히 뭐 사실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만 찬다면 우상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원 달러 환율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이제 강조해드렸죠. 1200달러당 1223원은 지난 이제 8월 6일자에 이제 가격대인데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최악의 어떤 상황이었죠. 그 상황이죠. 근데 요번에 만약에 그 고점을 돌파한다면 지금 이제 사태가 과거의 어떤 과거도 아니죠. 미중 간 무역 전쟁 최악의 구간을 마저도 돌파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떤 뭐라 할까요? 어떤 굉장히 많은 이제 불확실성을 이제 야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여하튼 간에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8,000원 넘게 순매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원화가 강세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주식 시장을 지배하는 게 사실 외환 시장입니다. 자금 흐름이 어떤 뭐라 할까요? 글로벌 자금 시장의 어떤 메커니즘의 우선순위를 보면 제일 상위가
외환시장, 두 번째가 채권시장, 주식시장, 원자재, 뭐 부동산 이런 순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그 상해 종합주가지수하고 아래는 이제 그 이탈리아 이태리 지수입니다. 이태리 지수인데, 그 그림 화살표를 보시면은 어제 같은 경우가 사실 그 최악의 구간이었는데 저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하고 지난 이제 2월 3일 4일이었죠. 상해 종합지수가 춘제 연휴 이후에 몰렸던 어떤 그 공포 심리가 한꺼번에 어떤 투매로 연결되면서 최악의 구간이죠. 최악의 구간, 최악의 구간인데 거기하고 거의 한 일치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악의 구간을 통과하고 가파르게 이제 뭐 가파르다는 표현이 맞다고 봐야 되겠죠. 하여튼 빠르게 회복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 명심하셔야 될 게 그 악재의 어떤 그 정점에서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절정기에 악재의 어떤 그 절정기에 여기 보면 이제 그 박스 그림을 보시면 최악의 어떤 상상, 최악의 어떤 공포감이라고 봐야 되겠죠. 공포감이 몰려서 투매 형태로 동시에 어떤 그 집중이 되기 때문에 매도의 어떤 그 극점, 그 셀링 클라이맥스라고 하죠. 더 이상 팔 세력이 없는 거죠. 지금 이제 이탈리아 상황, 이태리 상황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최악의 상상력들이 반영이 되는 그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확진자라든가 사망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어떤 공포감, 그런 것들이 시장에 일시에 대거 투매 형태로 이제 반영이 됐다고 보는 거죠. 여하튼간에 내일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이제 아시아 주요 증시가 양호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냥 보시는 그림은 이제 그 상해 종합 주가 지수죠. 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시 그 주가는 정점이 아니라 절정기 속에서 최악의 구간이 그 최악의 바닥을 확인되고 최악의 구간을 이제 통과한다고 보는 거죠. 그 확진자 수라든가 사망자 수 보면은 2월 3일 혹은 4일하고 현재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이미 절정 구간에서 이제 어떤 그 클라이막스, 그 매도의 극점을 통과하기 때문에 주가는 그 이후에 빠르게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악재가 지배하는 속에서 주가가 오르는 거죠. 악재가 지배하면서 주가가 오를 때가 가장 또 사실 그 바람직하고 많이 오른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레인빌 이론의 핵심입니다. 주가가 악재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거나 오르면 크게 오른다고 보는 거죠. 반대로 이제 주가가 호재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못하거나 밀리면 크게 밀린다고 보는 거죠. 자, 보시면 하면 이제 니케이 지수입니다. 니케이 지수. 니케이 지수도 오늘 그 장 초반에 거의 한 4%대까지 폭락을 하다가 한국 증시가 이제 회복을 하니까 따라오는 그런 모습이죠. 한국 증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증시가 어떤 그 세계 증시의 주도주 역할을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그 선행성도 있지만 지금 이제 현 사태 관련해서 상당 부분 어떤 방역 시스템이라든가 대처를 잘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계인들에게 상당 부분 어떤 그 희망의 어떤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그 관련 백신이라든가 혹은 치료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나온다면은 또 상당 부분 어떤 그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자, 이제 보시는 그림은 이제 그 외국인 매매 동향입니다. 지금 매매 주체별 동향인데요. 개인들은 뭐 계속해서 무차별적으로 계속 사고 있고요. 지금 사실 그 금리가 워낙 작다 보니까 제 주변에도 부동산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임계치에 한계에 오지 않았나 해서 부동산 하던 사람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실제 이제 글로벌 주요 자금들도 작년 4분기 이후서부터 그 부동산 시장에서 좀 떠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뭐 캘퍼스 뭐 이런 데가 대표적으로 그거죠. 이건 제가 이제 2시에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6,700억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외국인 매도가 지금 8천억이 넘은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강조해 드린 것은 이제 어제 말씀드린 거죠.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그 1조 3천억 매도했죠. 최근 들어서 제일 많이 이제 매도한 시점인데 극점이죠, 극점. 그 이후서부터는 이제 그 점차적으로 매도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 거고, 오른쪽에 보시면 예전에 우리가 기억나실 겁니다. 작년 11월 달에 외국인들이 제 기억으로는 21일 연속으로 해서 한 5조 5천억 순매도였거든요. 그때 11월 26일 날 보면은 뭐 3천억, 5천억, 1천억, 2천억대 매도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8,500억대 매도를 굉장히 강화했어요. 그 이후서부터 보면 매도세가 점차적으로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나중에 크게 또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주식을 이제 많이 포기합니다. 저희도 뭐 그런 경우가 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 멘탈이 좀 약하신 분들이 어제 같은 경우 그런 거 굉장히 괴롭다는 것들을 많이 이제 하소연 해요. 그런 것만 극복하면 이기는 거죠.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심리 전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좋은 주식을 뭐 급등주를 우리가 아는 거하고 실제 우리가 수익을 내는 거하고는 이제 차이가 이제 많이 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다 어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것만큼 그런 것들을 주식시장에도 잘 녹여내서 매매를 한다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이제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좀 어른답게 그리고 세련되게 주식을 하자는 거죠. 멀쩡한 분이 50대, 60대, 70대 멀쩡한 분이 증권시장에 들어오면 그 7살, 6살 수준 정도밖에 안 돼요. 막 응석 부리고 떼 부리고 그런 거죠.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CJ입니다. CJ는 이제 진단 키트를 만들어서죠. 회사는 굉장히 뭐 글로벌에서도 경쟁력이 는 그런 업체죠. 예전에 그 히든 챔피언인가 거기에 나왔던 걸로 제가 그 수년 전에 오래됐습니다. 굉장히 한 7, 8년 정도 됐나요? 뭐 하여튼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요. 여하튼 간에 지금 이제 그 CGN이 지금 이런 사태 대비해서는 이제 오히려 이제 수혜주 맥락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냥 그 기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오늘 고점 대비 많이 밀리고 거래량이 크게 터졌어요. 거래량이 보시면 이제 그 화살표가 보이시죠? 그 한 무더기, 두 무더기, 세 무더기, 마지막 세 무더기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고 고점 대비 밀렸기 때문에 뭐 굉장히 드문 경우는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그 대체적으로 본다면 CGN 같은 경우는 고점을 확인한 이후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뭐 단순하게 CGN이란 한 종목 갖고 전체를 판단하기 그렇지만 좋은 지표 중에 하나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하여튼 그 지표 정도로 우리가 같이 복합적으로 아까 우리가 뭐 외환시장이라든가 글로벌 주요 증시라든가 이런 주요 종목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좀 그 방향성이라든가 방향성 혹은 확률을 높이는데 상당 부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우하단의 그 작은 차트는 이제 셀트리온입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셀트리온에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셀트리온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좋은 환경이죠.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바이오 전반이 오른 소외 바이오 전반이 오를 수 있는 그 좋은 환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삼성 SDI 이런 것도 좋지만 지금 상황에서 역사 고점을 이제 다이나믹하게 강력하게 뭐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 틈새를 이용해서 상당 부분 소외됐던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이 한번 크게 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고 대표적인 게 바이오를 대표하는 바이오 소외주를 대표하는 게 또 셀트리온이라고 한편으로 이제 우리가 어제고 이제 제가 그 지난주에도 RFHRC 같은 경우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닥을 확인하고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친 상태에서 바닥에서 도약하는 물론 그 차트 모습이 그렇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충분하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오를 수 있는 크게 오를 수 있는 어떤 그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갖춘 종목만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삼성전자를 한번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보시면은 여하튼 간에 이제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첫 번째 눌림목이에요.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이 나죠. 예전에 제가 주식을 처음에 이제 선배들한테 배울 때 역사적 고점을 돌파한 주식을 그 함부로 파는 것은 죄악에 가깝다는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약간 좀 뭐 과장이 섞인 거지만 여하튼 간에 뭐 우리가 학습 효과 차원에서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하튼 간에 오늘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2018년도 1월달, 2월달에 대량의 거래가 터집니다. 근데 이때 대량 거래는 철저하게 호재가 지배했어요. 그 주가가 호재 속에서 주가가 빠지는 주식, 호재가 지배하는 가운데 빠지는 주식이 제일 무서운 주식이에요. 앞서 제가 이제 조셉 그랜빌 얘기를 했죠. 주가가 호재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못하거나 밀리면 크게 밀린다는 거죠. 반대로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지 않거나 오르면 크게 오를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이 당시 보면은요, 2017년도 영업이익이 한 4조 가까이 됐거든요. 사상 최고치였고, 그 다음에 2018년도는 58조 7천억이에요. 더 좋아졌어요.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물론 이제 둔화되고 있지만, 그 2017년도 말 혹은 2018년도 초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호재가 지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간 거죠. 결국 이제 우리가 사후적으로 보니까 영업이익은 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영업이익 증가율을 감소했죠. 그러니까 영업이익 증가율이 감소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요번에 대량 거래는 어떻습니까? 이번 대량 거래 같은 경우는 악재가 지배하죠. 악재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견조한 모습이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결국 이제 그 주가 하락이라는 것은 상승 파동의 결정적인 에너지원인데 그러면 어떤 형태의 그 조정이었나 하락이었냐? 악재가 철저하게 지배했는데 악재도 불구하고 그 매물을 상당 부분 많이 지압하고 이제 통제하고 또 오히려 매집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번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피드백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가 앞서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해 드렸는데 물론 이제
그 영업 실적이라는 것은 전망치죠 말 그대로 전망치도 수정 보완될 수 있을 텐데 원래 제가 이제 삼성전자가 편안하게 10만 원을 가는 그런 장세라고 이제 여러 번 이제 강조를 해드렸거든요. 특히 이제 내년도 영업이 한 55조 원 정도 전후가 된다라면은 편안하게 한 10만 원 정도 간다고 보는데 조금 우리가 뭐 수정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그 큰 어떤 흐름 혹은 이제 맥락에는 줄기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자, 시장의 8할, 시장의 절대 권력은 삼성전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만약에 안 된다. 만약에 이제 2018년도 이후에 조정처럼 그런 조정이 들어온다면 대한민국의 어떤 시세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삼성전자는 면면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립니다. 자, 삼성 SDI도 이제 역사 신고를 돌파하고 이제 첫 번째 눌림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보니까 역사 신고점 가격 돌파 시점이죠. 돌파 시점이 대략 한 26만 원이었고 저희 그 회사에서도 사실 그 26만 원에서 주력주에 편입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뭐 한 30만 원이 깨지고 26만 원에 근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고가가 이제 35만 원까지 갔는데 35만 원에서 거의 한 6만 원 가까이가 하락을 보였는데요. 이런 것은 우리가 뭐 어떻게 여러분들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고점 대비 한 10여 프로 정도 빠졌어요. 제가 정확히 계산 안 해봤지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잘 우리가 물론 최고점 35만원에서 잘 팔고 30만원 미만에 살 수 있다면 좋은데 자꾸 그런 걸 추구하다 보면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그런 것들은 바람직한 거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한번 끝까지 한번 밀고 나가봐야 되겠죠. 너무 잔시세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삼성전자도 고점 대비해서 한 12%, 13% 정도밖에 안 빠진 거예요. 그 정도는 빠진 게 아니죠. 우리가 기대이익은 얼마인가요? 100% 이상은 우리가 도모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정도 폭은 우리가 내어줄 수도 있다. 그런 어떤 그 담대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임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 꿩이라든가 토끼 사냥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범 사냥을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한번 해보자고 그랬죠. 제 얘기가 조금 거북하고 불쾌한 분들 계실 텐데, 제가 제 원칙이 그렇고, 제 어떤 투자 스타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여러분께서 좀 감안하셨으면 합니다. 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역사 고점을 돌파하고 첫 번째 눌림목인데, 나름대로 어떤 프레토 지선을 상당 부분 잘 이제 갖추고 있는 모습이고요. 카카오는 사실 어떤 대외적인 불확실성으로부터 상당 부분 자유롭고, 이번 조정은 어떤 시장, 마켓 임팩트라고 그러죠. 시장 충격으로 인해서 이제 빠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7만원 정도 저르면은 상당 부분 어떤 매력적인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카카오가.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늘 위대한 당신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은 굉장히 소중하죠. 자, 하여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